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토끼띠 여러분, 2026년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균형이 아주 예민하게 흔들리는 해입니다. 운강천기연구원 관점으로 딱 짚어드리면 올해 토끼띠는 조심스러움과 기회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사주에서 토끼는 을목, 큰 나무가 아니라 작고 부드러운 화초의 기운이지요. 화초는 바람과 물이 맞아야 살아나는데 2026년은 병화의 기세가 강해서 햇빛이 과하게 쏟아지는 형국입니다. 햇빛이 필요하긴 합니다. 꽃을 피우려면 빛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과한 빛입니다. 을목이 병화를 만나면 설기가 된다고 했지요. 내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마음과 몸이 쉽게 마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토끼띠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 하나, 균형입니다. 너무 앞으로 나가도 금방 지치고 너무 숨으면 기회가 비켜갑니다. 이 균형을 잡는 사람은 뜻밖의 재물의 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제안, 예상 못한 계약, 밀려 들어오는 손님처럼 토끼띠가 원래 잘하는 기회 포착이 살아나거든요. 하지만 균형이 무너지면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건강입니다. 잠이 흔들리고 소화가 예민해지고 기분이 쉽게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판단이 흐려지고 돈의 흐름도 같이 꼬입니다. 결국 올해는 큰 한방보다 내 기운이 새지 않도록 조절하는 습관이 재물운을 지키는 기본이 됩니다. 내가 어디서 소모되는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서 기운이 빠지는지부터 점검해 두세요. 그걸 아는 순간 토끼띠의 2026년은 조심스러운 해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해로 바뀝니다. 그걸 아는 순간 2026년의 흐름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제부터는 그 균형을 현실에서 어떻게 잡느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운은 마음으로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옷차림과 소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옷을 취향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주 관점에서는 옷이 곧 기운의 조절장치입니다. 색은 오행을 끌어오는 통로이고 소재는 기운의 호흡을 결정하며 착용감은 막힘과 순환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2026년처럼 병화가 강한 해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강해져서 을목인 토끼띠가 과열되거나 설기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쉽게 지치고 예민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옷을 아무거나 입으면 그날의 기운이 더 쉽게 쏠립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색과 소재를 고르면 내 기운을 한가운데로 모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옷장 앞에서 오늘은 어떤 색으로 균형을 잡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기분 따라 고르는 게 아니라 오늘 만날 사람과 해야 할 일의 성격에 맞춰 조절합니다. 토끼띠는 원래 감각이 좋아서 이런 조절이 더 잘 먹히는 띠입니다. 같은 말도 어떤 색을 입었느냐에 따라 부드럽게 전달되고 같은 제안도 어떤 소재를 입었느냐에 따라 신뢰가 붙습니다. 결국 재물운이라는 것도 사람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기운이 과열되면 말이 앞서고 설기되면 자신감이 빠져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니 2026년에는 옷과 소품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운을 관리하는 기술로 보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한 해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2026년의 흐름을 망가뜨리기 쉬운 옷차림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올해는 병화가 강해 기운이 쉽게 설기되는 해라서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피로와 손재, 구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온몸을 흰색으로만 채우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흰색은 사주에서 금의 기운입니다. 을목에게 금은 칼날처럼 작용해서 생기를 자르고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흰 셔츠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흰 상의에 흰 하의, 흰 신발까지 한 번에 몰아가면 금기가 과해져서 기운이 빠지고 판단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광택이 강한 옷과 반짝이는 장식은 과하게 하지 마세요. 반짝임은 빛을 더 튕겨서 화의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이미 햇빛이 강한 해인데 내 몸에 또 한 번 햇빛을 얻는 격이니 쉽게 과열되고 예민해집니다. 셋째,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을목은 바람이 통해야 살아납니다. 통풍이 막히면 기운이 갇혀 답답해지고 그 답답함이 곧 운의 막힘으로 나타납니다.
넷째, 삼각형, 마름모, 지그재그처럼 뾰족한 무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뾰족한 형상은 화의 기운과 긴장을 불러오고 토끼띠 특유의 부드러운 흐름을 자꾸 끊어버립니다. 다섯째, 벨트를 너무 꽉 조여 허리를 죄는 건 올해 특히 손해입니다. 허리는 기운의 중심이고 상하가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막아버리면 순환이 끊기고 몸도 굽고 돈의 흐름도 둔해집니다. 2026년은 강하게 조이는 것보다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것이 토끼띠의 승부처입니다. 이제부터는 흐름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토끼띠에게 올해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핵심은 색, 소재, 그리고 핏입니다. 먼저 색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토끼띠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힘을 붙여주는 색은 회색과 연두색입니다. 회색은 겉으로는 무난해 보이지만 사주적으로는 금과 수의 기운을 함께 품습니다. 금이 물을 만들고 물이 나무를 키우는 금생수, 수생목의 흐름이 만들어지지요. 이 흐름이 생기면 을목이 설기로 빠져나가던 기운을 다시 뿌리 쪽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색을 잘 쓰는 토끼띠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판단이 안정되면서 돈의 흐름도 정리됩니다. 연두색은 더 직접적입니다. 연두는 을목의 본색, 새싹의 색입니다. 내 기운의 본줄기를 세워주는 색이라서 올해처럼 외부 자극이 강할수록 연두의 힘이 크게 작용합니다. 회색 상의에 연두 포인트 또는 연두 상의에 회색 하의처럼 두 색을 섞으면 과열을 시키면서도 성장을 돕는 균형이 맞습니다. 다음은 소재입니다. 토끼띠는 바람이 통해야 기운이 삽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마, 면 같은 숨 쉬는 재질이 좋습니다. 울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따뜻함은 주되 답답하게 막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처럼 땀이 갇히고 열이 고이는 합성 섬유는 올해 피로와 예민함을 키우기 쉽습니다. 마지막은 핏입니다. 너무 타이트하면 기운이 눌려 막히고 너무 헐렁하면 기운이 흩어져 집중이 깨집니다. 올해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건 살짝 여유 있으면서도 단정한 실루엣입니다.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흐르고 앉았다 일어날 때 답답하지 않은 정도, 그 정도가 재물운을 끌어오는 기본값이 됩니다. 이제 그 위에 한 겹 더 얹어야 합니다. 토끼띠는 디테일에서 운이 갈립니다. 색과 소재, 핏을 맞췄다면 다음은 무늬 선택과 목손목의 통로를 열어주는 관리가 핵심입니다. 사주에서 토끼는 목기운, 생장과 순환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닮은 패턴을 만나면 기운이 살아납니다. 잎사귀, 풀잎, 꽃무늬 같은 식물 무늬는 토끼띠의 본성을 바로 깨워줍니다. 입는 순간 사람들에게도 싱그러운 인상으로 전달되고 그 인상이 곧 인복으로 이어져 돈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물방울, 물결, 파도 같은 수의 이미지를 더하면 수생목 흐름이 만들어지지요.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듯이 토끼띠의 목 기운도 수 기운을 만나면 재물의 순환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무늬가 있습니다. 호피, 표범, 맹수 계열처럼 강한 동물 무늬는 토끼띠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합니다. 겉으로는 세 보여도 속의 기운이 눌려서 말이 거칠어지거나 감정이 쉽게 튀고 그 결과가 구설이나 관계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처럼 예민한 균형 위에 서는 해에는 이런 무늬가 작은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토끼띠는 몸에서 특히 목과 손목이 운의 밸브입니다. 목이 조이면 숨이 막히지요. 숨이 막히면 기운도 막힙니다. 터틀넥, 하이넥처럼 목을 꽉 감싸는 옷을 오래 입으면 답답함이 쌓이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V넥, 라운드넥, 보트넥처럼 목 주변에 공간이 생기는 디자인이 올해는 훨씬 유리합니다. 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은 기운이 드나드는 출구이자 재물이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소매를 꽉 조이거나 시계를 너무 타이트하게 차면 손끝까지 흐르는 기운이 끊깁니다. 손목이 편안해야 일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그 흐름이 결국 재물로 연결됩니다. 2026년 토끼띠는 강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숨쉬게 하고 흐르게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2026년 토끼띠는 강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숨쉬게 하고 흐르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지요. 그런데 흐르게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올해는 을목이 병화를 만나 설기되기 쉬운 해라서 흐름을 만들어 놓고도 어느 순간 기운이 새어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고정장치입니다.
빠져나가는 기운을 붙잡아 두는 작은 장치 하나가 재물운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토끼띠에게는 부드럽고 목 기운과 잘 맞는 비취 팔찌가 훨씬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비취는 색 자체가 목의 기운을 머금고 있고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도 안으로 채워주는 성질이 강합니다. 올해처럼 마음이 달아오르거나 피로가 쌓일 때 비취가 과열을 시켜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목은 사주에서 기운이 드나드는 관절이자 재물이 들어오는 길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팔찌는 단순 장신구가 아니라 내 손이 하는 일을 안정시키는 운의 링이 됩니다. 너무 화려한 것보다 결이 자연스럽고 광택이 은은한 비취가 토끼띠의 흐름과 맞습니다. 착용은 오른손이 좋습니다.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결정하고 오른손으로 재물을 끌어온다는 이미지를 매일 심어두세요. 가방 안도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회색 지갑에 돈을 반듯하게 넣어두는 것,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구겨 넣지 말고 접지 말고 단정하게 넣으세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돈의 체류 시간을 바꿉니다. 둘째, 은은한 향의 손수건이나 작은 향 주머니를 넣어두세요. 토끼띠는 후각이 기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가방을 열 때 느껴지는 향이 마음의 균형을 바로 잡아줍니다. 강한 향이 아니라 라벤더나 풀향처럼 살짝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셋째, 신발은 둥근 앞코로 편안하게 너무 번쩍이게 닦지 말고 자연스럽게 관리하세요. 발이 편해야 움직임이 부드럽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야 기회가 붙습니다. 결국 2026년 토끼띠의 재물운은 크게 한 방이 아니라 이런 작은 고정장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토끼띠의 재물운은 크게 한 방이 아니라 이런 작은 고정장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댓글에 2026년 소원과 생년월일을 함께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사주 흐름에 맞춰 그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운은 준비한 사람에게 길이 열리고 기도는 그 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